네, 이 표를 보시면 유통도소매업 G코드이신 사업자분들은 난감해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안 되는 건가 하실 텐데 그 업종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자문하고 있는 중기 이코노미 기업 지원단 스피노프 앤 가업승계 센터의 박세영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피노프 앤 가업승계센터장 박세영입니다. 오늘 그 센터장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네. 조금 어색한 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지난번에 영상 나간 다음에 박세영 센터장님을 꼭 찍어서 전화번호 좀 이렇게 달라. 그래서 아마 이제 통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기분 좋으시죠? 네, 제 생애 첫 유튜브였는데 좋은 반응들이 있고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업만 한다고 해서 그냥 그 유무상 지원금을 지원해주거나 이제 절세 혜택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 시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업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절세 장치 이런 것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합법적 절세 장치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인증, 이 가점 사항들을 다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스펙을 쌓아야지만 그 뭐 법인세도 100% 절세 받고. 네, 맞습니다. 예. 센터장님이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떻게 하면 창업으로 인정받느냐 이것 때문에 오늘 좀 표를 네. 준비하셨다 그랬는데 네. 아마 이제 표를 좀 보시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일단 제일 왼쪽에는 이제 A란 개인이 두 번째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 네. 이제 사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조직 변경이냐 창업이냐 형태 변경이냐 이렇게 이제 분류한 네. 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란 개인이 네. 기존 장소, 갑 장소에서 갑 장소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를 이제 폐업한 다음에 B란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제품, 동종 제품을 생산하면 이건 조직 변경. 네. 예, 그리고 갑 장소에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B 법인을 설립해서 이종 업종, 그러니까 다른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면 이제 창업이라네요. 네, 맞습니다. A란 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 장소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B 법인을 설립해서 동종 제품을 생산하면 이건 형태 변경.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업자도 살아 있고 법인도 새로 설립해서 이제 같은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면 이건 형태 변경. 그리고 폐업하지 않고 B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이종 업종, 다른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면 창업이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읽기도 힘드시죠? 예. 네. 이게 아마 그 주의를 갖고 좀 들으셔야지. 그리고 이게 좀 아래는 제가 설명을 예, 드릴까요? 예, 예. A 법인이 갑 장소, 즉 같은 장소에서 기존 사업을 폐업을 하고 다른 신규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런데 같은 업종 제품을 생산해요. 이거는 위장 창업으로 봅니다. 즉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장소에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업종, 이종 업종 제품을 생산하면 창업으로 봅니다. 그리고 A 법인이 같은 장소에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법인을 설립해서 같은 업종 제품을 생산하면 이것은 창업이 아닌 형태 변경으로 보고요. 또 같은 장소에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이종 업종을 생산하게 되면 창업으로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A 법인이 있어도 네. 같은 장소에서 네. 다른 제품만 생산하면 네. 다른 법인을 설립해서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창업으로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개인 사업자가 을 장소, 즉 다른 장소에서 기존 사업장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면 동종 업종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법인 전환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건 창업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이라 하면 개인 사업 때부터의 업력을 이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 개인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신규 법인 설립해서 이종 업종을 하게 되면 창업으로 봅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을장소, 즉 다른 장소에서 기존 사업장에 기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신설법인을 하게 되면 동종업종을 하던 이종업종을 하던 모두 창업으로 봅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그 개인 사업자가 네, 그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만 해도 창업으로 본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또 설명해 주시죠. 네, 또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법인 사업자가 을 장소, 즉 다른 장소에서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다른 법인을 설립하면 동종 제품을 하게 되면 사업 승계로 보고요. 이종업종을 하게 되면 창업으로 봅니다. 즉 이 얘기는 부모 세대의 법인 사업자가 장소만 옮겨서 같은 업종을 하게 되면 뭐 주소 이전만 했다 뿐이지 초본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승계로 그렇군요.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A 법인이 을 장소, 즉 다른 장소에서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이종 업종을 사업하게 되면 이것은 창업으로 봅니다. 비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이제 다른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면 이제 창업으로 본다. 네. 그리고 법인이 을 장소, 즉 다른 장소에서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 업종을 하던 이종 업종을 하던 모두 창업으로 봅니다. 아, 이게 그 같은 업종을 하던 이종 업종을 하던 이제 장소만 변경해서 하면 두 개 다 창업으로 본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A 개인이 을 장소, 다른 장소죠. 갑 장소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 명의로 동종 업종 제품을 생산하면 사업 이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A 명의로 이종 업종, 다른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면 창업을 본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A 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 장소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다시 A 명의로 동종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면 사업 확장. 네, 그리고 이종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면 업종 추가. 네, 아, 이렇게 되네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개인이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법인이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기존 사업체는 개인 사업자든 법인이든 바꿀 순 없잖아요. 예. 앞으로의 사업체는 법인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사업은 이제 법인으로 해야 네. 이것도 이제 맞추기가 쉽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난 시간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인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지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난 영상을 좀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표인데 이제 기술 창업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준비해 주셨는데 요거를 갖고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업종 코드를 보시면 앞에 알파벳은 큰 대분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숫자 두 개는 중분류. 이렇게 표에 나온 것처럼 크게 분류로 나눠놨죠. 여기까지는 다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이종 업종으로 보는 거는 그 뒤에 숫자 3개입니다. 나라에서도 혁신 코드로 잡아놓은 숫자 3개. 이게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거 업종 코드 이종이냐 동종이냐를 볼 때 어차피 우리가 그 앞에 C 코드나 그리고 중분류 코드까지는 같아도 상관없다. 네, 맞습니다. 그 뒤에 세 자리 코드가 중요하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C 코드는 제조업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C 코드는 제조업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J 코드는 정보통신업. 네, 그리고 이제 M 코드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네. 이 코드로 잡아서 사업자를 내야지 뭐 지원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표를 보시면 유통 도소매업 G 코드이신 사업자분들은 난감해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안 되는 건가 하실 텐데 그 업종도 자세히 저희가 분석을 하면은 C 코드 제조업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플랫폼 코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컨텐츠로도 나올 수 있고 전자 상거래 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저희가 혁신 코드로 잡아드릴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도소매나 여기에 지금 코드가 아닌 업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그 자녀들을 통해서 재창업을 할 때는 여기 혁신 코드 네. 뭐 이런 그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코드로 잡아주는 게 그게 이제 노하우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한 예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를 뭐 한 가지 정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유통 도소매업은 G로 시작하는 코드입니다. 아, 유통도소매는 G요? 네, 예. G로 시작하는데 이 경험해 보신 바와 같이 그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보신 경험이 좀 전무하실 겁니다. 접해본 정책기관은 뭐 신용보증 정도이실 거고 그런 혜택 자체는 은행권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 혜택 정도를 보셨을 텐데 근데 그 자녀 승계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업을 거의 오프라인이잖아요.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업이라고 미래성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도 실제로 제조 코드라기보다는 컨텐츠나 전자상거래나 이런 IT 쪽 개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하시고 계신 케이스가 많으세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적격 창업에 맞게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또 생각하시는 거를 지원받으면서 해나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소매나 유통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그 지원받을 수 있는 코드를 이렇게 잡아내는 게 실질적인 노하우겠네요. 네, 잡아내는 게, 네, 그렇습니다. 네, 표현이 좀 네. 어려운데 그걸 이제 찾아서 이제 적격 창업해주는 게 사실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그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밑에 이제 더보기란에 이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